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복잡한 세상을 좀 더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렌즈가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조던 앨런버그의 틀리지 않는 법이 바로 그런 렌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라는 이름의 렌즈죠. 그 힘을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자,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작년에 정말 대박을 터트린, 인생 시즌을 보낸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해에는 영부지네요. 그럼 우린 보통 뭐라고 하죠? 아, 부담감이 너무 컸나 봐. 압박감 때문에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요, 그 답이 심리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수학에 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스포츠는 물론이고 비즈니스, 아니 우리 일상까지도 사실은 다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강력한 통계적 원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비밀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데이터의 함정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숫자는 거짓말 안 해 라고 굳게 믿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믿음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피해킹이라는 건데요. 이게 데이터를 막 조작하고 꾸며내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오히려 더 교묘하죠. 뭐냐면 그냥 우연이라도 의미 있어 보이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계속 이리저리 찔러보고 다른 방식으로 분석해보고 막 비틀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계속 바꾸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피해킹을 이렇게 표현해요. 데이터가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는 것과 같다. 와,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에서 억지로 결론을 쥐어짜내는 그 과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 연구 결과가 신약 개발이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원리인데요. 바로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뭔가 극단적으로 좋거나 나쁜 일이 있은 다음에는 지극히 평범한 결과가 따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 주변 정말 어디에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성공이라는 건 보통 뛰어난 실력에다가 어마어마한 행운이 더해진 결과물이거든요. 실력은 어디 안 가지만 행운이라는 건 늘 변덕스럽잖아요. 결국엔 평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슬럼프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행운이 그냥 제자리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관점을 확 바꿔주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시간입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이 수학적 사고는 과연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엘즈버그의 역설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실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위험과 확률이 몇 %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진짜 불확실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피하고 차라리 확률이라도 아는 위험 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내기가 하나 있습니다.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내기예요.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요. 수학적으로는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내기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 전 재산이 딱 1억 원이라면요. 갑자기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죠. 전 재산을 몽땅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고통이 돈을 2배로 불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바로 효용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결과가 나에게 주는 실질적인 만족감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이 책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통계학은 정답을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거죠.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취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숨겨진 패턴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데이터 시각화에 엄청난 힘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 리스트를 처리하는 데는 정말 서툴지만 그림이나 차트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데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복잡한 데이터를 한 장의 그림으로 한눈에 파악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상관관계. 이거 정말 통계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일 거예요. A와 B가 관련이 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책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서 이걸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정말 간단한 논리인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A랑 B가 관계가 있고 B랑 C가 관계가 있다고 해서 A랑 C가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걸 정말 자주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잘못 이해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인과관계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수학적 사고라는 이 무기는 우리 손에 뭘 쥐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복잡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 사고는 세상을 보는 하나의 렌즈와 같습니다. 현실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꿰뚫어 보게 해주고 또 우리 자신을 자주 속이는 직관의 오류들을 걸러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저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라는 건 결코 수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 교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수학적 사고라는 렌즈로 다시 들여다봤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흔한 오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도구를 손에 쥐고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